우리 마지막 주제는 네.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2022년 4월 22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다. 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성희 네.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명태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명태균 씨가 활동을 하게 되면 김건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김건희가 나오면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살짝 올랐던 건 뭐냐면 김건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 흔들리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다시 재등장해서다. 네. 바로 조태용의 문자, 김건희에 대한 문자. 오. 예? 그러면서 또 까먹고 있던 걸 자극했구나. 예.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과의 280건의 그 카톡 대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김영선 나오니까 이제는 줄줄 사탕으로 나올 건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음성 녹취가 저는 빨리 공개가 되어야 된다. 네. 음성 녹취가. 네, 네. 음성 녹취가 공개가 되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천 개입부터 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일어나고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성, 육성을 통해서 생생하게 국민들이 들어야지 이 정권의 민낯에 대해서 더 제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네. 얘기하세요. 예. 김건희의 삶이 정말 궁금해요. 주가 조작, 경력 조작까지 다 했지만 대한민국의 영부인, 국정원장과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뭐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네.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 또 궁금한 게 그 김건희라는 영부인이잖아요. 네. 그 영어로 뭐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죠? 영어로 혹시 영부인이? 첫 번째 숙녀, first lady. 아 퍼스트 레이디구나 그런 건데. 별거 없네요, 그냥. 그래. 첫 번째 뭐 여성, 네. 첫 번째 어, 숙녀. 아니 그런 네. 그런 건데 네. 그 외신 기자들도 이제 이게 자꾸 영부인 리스크가 자꾸 이제 언론지상에 오르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희한하게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걸 이제 항상 이제 이런 경우 역지사지를 해보면 된다고 그렇지, 제가 예.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멜라니 여사 내지는 뭐 조 바이든의 질 바이든 여사 이렇게 바라보는 볼 때 뭐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인데 유럽으로 바꿔볼게요 예를 뭐 멜라니 여사 같은 경우는 네. 세 번째 부인이고 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 좀 이번 2기 정부에서는 좀 그렇죠. 힘을 많이 좀, 예.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1기 정부에서는 이제 딸인 이방카. 음. 근데 사실 멜라니 여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아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 몰라요. 3명, 5명. 2명? 한 명입니다. 아, 1명. 네. 이번에 그렇구나. 뉴욕 대학교에 입학해서 2학년이 됐나요? 1학년 그 네. 베런이라고 아, 아들. 이미죠? 예, 예. 베른 한 명입니다. 아, 트럼프랑 그렇구나. 똑같이 생긴 사람 말하는 거죠. 아예 거의 똑같던데. 키 엄청 트럼프 크네. 같던데. 굉장히 큰. 네, 베른이요. 예. 네. 대학교 1학년, 2학년이거든요. 네. 그럼 벌써 이거부터 그럴 수 있겠네. 세 번째 부인이고 어. 그 전에 두 부인하고 아들, 딸 했고,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약간 생경하게 느껴지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제가 이제 질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외신들이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의 영부인의 어떤 한국 내에서의 어떤 정치 스캔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슈가 크게 되면 국내에서 외신들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치 현상이 일어나고 이슈화되면 관심을 갖죠. 근데 가질 때 보는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뭔지 네. 알겠다. 예.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순시한 뭐 듯한. 경찰하고 네. 하는 거는 외신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왜 기사가 되는 거지? 근데 국내 감각으로 보면 약간 사진을 찍은 뭐 앵글이나 예를 들어 소매를 걷었다든지 혼자 이렇게 좀 이렇게 실태 안경이었죠. 네. 그런 걸 쓰고 경찰이 이렇게 듣고 있고 하는 것들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나 어떤 우리나라 문화에서 느껴지는 그것의 어떤 화제성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감각으로 보면 이게 왜 기사가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근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얘기하면 들어.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뭐 질 바이든이 CIA 뭐 국장하고 통화는 안 할 거 아니 문자 주고 받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속에 하는 기억합니다. 건가? 예, 예.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네. 건데 네. 여하가 이제 이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명태균 네. 씨가 보면은 그 김진태 강원지사한테도 보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김건희 여사 연락처를 전달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 해결을 할 때 김건희 여사 연락처를 참 많이 보내줘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당신 뭐 이제 대표죠.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문제 생기면 바로 김건희 사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 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인은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여사한테 얘기를 해야 뭔가 문제가 풀려. 이런 인식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소통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정은 어떻겠냐고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러니까 뭐 앞뒤 재고 뭐 판단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여가지고 그걸 정무적으로 나누고 또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역할을 분담시키고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해. 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뒤에서 그러니까 영부인이 다 조율하는 역할을 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인한테 비하폰 나눠주고 영부인을 대통령 바로 밑에 넣어가지고 전화번호 만들고 전화하면 영부인 이름 뜨게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 받으라고 또 얘기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정에 개입이 있었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공천 과정에서 관한 문제뿐만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도 많이 개입됐을 것 같아. 명태균 씨가 복귀해가지고 그 녹취 내용 공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공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컷오프 되는지도 다 파악하고 있고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여사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다 그 녹취록의 내용에 다 나와요. 뭐 윤한홍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사가 장관 자리를 주니 안 주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건대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건희란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거는 아마 윤석열 파면 되고 난 다음일 거다. 네. 그 시기를 검찰은 기다릴 거라고 보고요. 파면 결정하면 아마 곧바로 김건희 그렇겠죠. 소환 통보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는 대선 기간 동안에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거세게 저항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또 그게 보수층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우리는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면 또 다른 양상이 보일 맞아요.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수사에는 아니 그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판이 벌어지면 네. 어쨌든 본인들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되게 이 명태균 씨는 보통 우리가 메신저,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둘의 관계를 차단을 해버려가지고 본인이 키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김건희 같은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왜? 본인이 노출되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건희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명태균은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줘요. 명태균은 네. 그래서 본인은 좀 그렇네.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김건희가 겁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과장치나 거름종이 그렇지. 없이 직접 1대1로 그렇지. 다이다이 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보통 내가 뭐 우리 김성환 선배한테 뭐 부탁하고 싶으면은 우리 고행카한테 이렇게 네. 부탁을 하는데 이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꼬리 자르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야. 맞아요. 거침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황으로 직통번호 드러난다. 알려주고 이런 양태가 네. 나오는 게 네. 그렇다는 거고 큰일 나는 네. 거예요. 전화번호 당연하지. 함부로 알려주는 아니 큰일 나는 그렇게 맞아요, 살아도 맞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는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영선 해달라고 맞아. 하는데 김영선 말고 김상민 김상민 하라고 해달라니까, 하고. 그럼 네. 김상민 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꽂으면은 망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번에 역대 최대로 대승할 대승리를 텐데. 한다는데 누가 그래? 윤한홍, 이철규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해버리니까 또 자기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어쨌든 정치를 뭘 잘 알지도 못한 애가 그런 말 하니까 얼마나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무시당할 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작은 갈등에서 명태균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지금의 사단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선에 끼칠 영향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홍준표 시장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화 한 통, 카톡 한 자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연태영 변호사가 카카오톡 대화가 네. 황금폰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얘기했잖아요.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고. 그러니까 돼지 잡겠다고 지금 마지막 패스한 추가적으로 거죠. 하고 있잖아. 이 명태균 변호사가 뭐라고 한 게 있냐면 의미심장한 말이 네. 있습니다. 명태균의 휴대폰에는 140여 명이 넘는 정치인의 전화번호가 있다고 했어요. 네. 저는 한 1,400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말은 140여 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어. 140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세상에. 그렇게 아니 우리 구기자도 1,400명 정도 있잖아요. 말하지 정치 않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되게 위험한 사람인 것과는 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허세가 좀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관계를 바꿀 만한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 사실관계들은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던 것 같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치고 거짓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러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뭘 했다고 하는데 안 한 걸 했다고 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맨 처음에 공천 얘기 나왔는데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하는 것도 다 사실로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 얘기는 오세훈 후원회장이 바로 5차례 걸쳐서 3,300만 원 줬다는 게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는 명태균하고 제대로 2번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4번 만났다고 실제로, 하고 네, 네. 3자회동 했다고 하는데 팍쭉 뛰고 있잖아 지금. 송셰프 식당. 3자회동 했다고 하는 중국집까지 지금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특정. 그 나중에 그거 어떻게 부인하려는지 몰라. 홍준표 시장도 역시 지금 막 펄쩍펄쩍 부인하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공통점이 있어. 제 가까운 사람을 한 명 끼고 지금 쿠션을 먹이고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옷에는 그렇게 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렇게 끼고 들어가는 거야. 패턴이 똑같아. 홍준표 시장도 자기 최측근을 끼고 지금 여론사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대가도 아마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이 아니야. 그럼 그걸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몫은 별도로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됐다고 네. 하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검찰에 알겠습니다. 진실의 방이 있잖아요. 검찰 진실의 방에 들어가면 다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 헬멧 씌워가지고 왜 이렇게 이렇게 갔다 온 막 사람처럼 때리는 거.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네.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네. 정치권 현안 이슈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윤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분이 나오셨으니까 정권이 교체되면은 온정주의 같은 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특히 김건희 씨 우리나라를 얼마나 혼탁하게 했습니까?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요. 여자의 적은 여자야. 청탁입니다. 청탁. 아이고,